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외교가 뭐냐? 외교력이 뭐냐? 이것을 지금 하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문화와 가치. 참말로 이건 문화와 가치. 이것이 지금 외교력을 지금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와 공감.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신뢰와 공감. 이것이 바탕이 돼야만이 공공외교가 제대로 된 공공외교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외교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제대로 된 공공외교지,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는 외교는 잘못된 외교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더라니까요. 이 잘했죠? 이 멋지게 했지 않습니까? 아직 갔나요? 이재명까지 갔어요. 아이고, 참말로 그렇게 가는구만요. 그런데 이런 지금 주장을 지금 이 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공공외교라는 것이요. 또 이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문화와 가치 저걸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외교가 잘 되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를 여기다 쭉 드러났는데요. 자, 문화가 언제든지 따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따라.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스포츠, 운동, 그 다음에 관광, 그 다음에 학술 교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돼.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그 상태를 보고 우리는 뭔가면요, 공공외교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니까요. 맞죠? 외교 잘한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서 볼 때는요, 이런 것과는 무관한 그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의 글을 내가 읽었다 이 말이죠. 다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소프트 파워. 이 말 들어봤습니까? 예? 많이 나와요? 청탐 들어봤어요? 내가 전에는 여기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은 하드웨어의 시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시대다. 제가 그 강조 많이 했죠? 하드웨어의 시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시대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뭔 웨어라 그랬습니까? 마인드웨어. 자, 지금은 하드웨어의 시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시대다. 이 뜻을요, 사람들이 잘 지금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요 하드웨어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 그러잖아요. 하드웨어에. 근데 소프트웨어, 자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을요, 그게요, 그러면 하드웨어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드 파워가 나오죠. 하드 파워가 뭡니까? 힘. 하드웨어에서는 하드 파워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소프트 파워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 자, 그래서요 하나의 집단과 단체가 제대로 된 파워,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과 단체를 운영하는 소프트 파워, 소프트웨어, 이것이 잘 운영돼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소프트 파워, 이것이 근간이 돼 가지고 그 집단과 단체를 키워낸다 이 말이죠. 내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자, 소프트 파워 좋죠? 우리 소프트 파워 가집시다요. 자, 우리 여 와서 지금 공부하는 것도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왜 여 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공부를 하는가 하면, 더워도 저 남자 선생님은 여 오니까 시원하다고 그러시는구만. 잘 오셨어요. 비서 잘 왔어. 그런데 지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소프트 파워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소프트 파워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소프트 파워 시대예요. 그래서요 우리 원불교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 파워에다가 의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소프트 파워를 키워가지고 그 소프트 파워가 세상으로 이것이 뭔가 전파돼야 된다. 힘이 미쳐져야 돼요. 소프트 파워가요 바깥으로 미쳐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제대로 된 뭐가 되는가 하면요, 원불교의 교단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소프트 파워 좋죠? 우리 소프트 파워 키웁시다요. 자, 키우는데 소프트 파워 때문에 젊은 애기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요? 젊은 애들이요? 말을 안 듣는구만요. 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걸 하는데요. 그래서요, 자, 국가의 경쟁력. 그래서 있어요. 국가의 경쟁력. 경쟁력도 그 국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집단과 단체, 이 집단 단체, 이 단체의 경쟁력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를 높여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교화를, 또 교육을, 더 나아가서는 자선을 제대로 파워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 집단과 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요 제가요 소프트 파워, 정말로 이 멋진 단어를 지금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소프트 파워에서는 말이죠, 뭐가 된가면 여기는요 문화와 가치가요, 소프트 파워에는요 문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또 가치, 이런 것들이 말이죠 풍부해야 돼요. 이걸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은 절대로 소프트 파워를 우리는 말이죠 높여갈 수가 이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게 이제 소프트 파워인데요. 지금
그러면요, 지금 이것을요, 이제 요 마지막에 지금 있는데 여기 뭡니까? 한류죠, 한류. 자, 한국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K. 예, 아따님 맞아요. 아이간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K자만 붙으면은 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한류 아닙니까? 그러면 한류는 바로 뭔가 하면요, 소프트 파워죠. 한류 자체가 말이죠, 소프트 파워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지금 뭔가 하면요,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가지고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금강산과 같다 이 말이에요. 맞죠? 금강산 아닙니까? 지금요, 한류가 세계에 다 불고 있잖아요, 바람이요. 그게 한류가죠. 세계 지금 문화로 다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에 한글에 대한 얘기했죠. 지난 시간입니까? 한글. 자, 세종학당이 지금 뭐니까요? 아이고, 세계에서요 450여 개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더라니까. 450여 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글을 가르치는 학당이 전 세계에서 80여 개국에 450여 개의 세종학당이 지금 개설돼 갖고 운영되고 있어 갖고 한글을 배우고 있다니까. 이게 뭡니까? 한류 아닙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말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금강이 현세간이 조선이 경조선 그랬죠. 이게 말이죠,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맞이가고 있으며, 이 바로 한류가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이 한류가 이 결국은 뭔가 공공외교가 되고, 한류가 맞죠? 공공외교가 아닙니까? 공공외교를 지금 한류가 하고 있죠. 또 뭔가 소프트 파워를 키워주고 있어요. 맞죠? 이게 서로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다. 상승 효과가 뭡니까? 자, 상승의 반대는 뭡니까? 상세. 그래서요, 공공외교를 한국은 잘하고 있고, 또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발휘하고 있는 현 모습이 뭐로 나타나냐? 한류라고 하는 이와 같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멋지죠? 자, 이게 바로 뭔가면요, 금강산이 현세에 다 드러나니까 그 주인을 찾는다 그랬죠. 그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말이죠. 우리들을, 그래서 그런 주인을 찾는 그 주인들로 우리는 말이죠, 서서히 자기들도 모르게 거기에 지금 그런 주인으로 거듭나는 거기에 합류하고 있다. 우리요, 세상의 흐름을 말입니다, 정확하게 읽고 그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요, 이 대목을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이 한류를요, 정말 우리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한류가요, 또 이제 뭐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이제 이게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나라 지금 인공지능 발달했죠? 참말로. 저도요, 이게 지금 이 인공지능 참말로 요즘 참 재미나요. 하여간요, 인공지능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이 강의할 때요, 필요한 것 있잖아요. 근데 재미나한테다가 탁탁탁탁 물으면은요, 그렇게 대답을 잘해 주는데, 와, 진짜 참말로 똑똑해요.
이런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리고요.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소태현 대명사님 하시는 말씀이요.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 가는가 하면요. 산은 뭔가 채가 되고, 사람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용이 된다 그랬죠. 산은 채가 되고, 사람은 용이 된다. 진리자리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채와 용이 있죠. 채만 있으면은 그 채는 죽은 채죠. 그런데 또 용만 있으면은 채가 떠난 용은 어떤 용입니까? 잘못된 용이죠. 예, 뿌리가 없어요. 청탄님은 뿌리가 없다. 자, 그래서 산은 채가 되고 사람은 용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산은 채가 되고 사람이 용이 되면은 금강산은 뭐가 됩니까? 채가 되지요. 그리고 금강산의 주인은 뭐가 됩니까? 용이 되지요. 예. 그러면 용이 되는 것을 이 세 가지로 얘기했단 말이죠. 아까 지금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죠. 그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뭔가 하면 첫째는 이거 뭐 정신 수양이에요. 정신 수양을 잘하면은요 1번 그치 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뭔가 하면 사리연구예요. 세 번째 그럼 뭡니까? 작업치사. 작업치사. 그래서 이 사막 공부를 잘하면은요 사막 공부를 통해서 금강산 같은 그와 같은 채를 채받아 가지고 금강산 같은 용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과 이것을 딱 연결해 가지고 지금 여기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금강산 같은 인품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죠. 금강산 같은 인품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인품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이게 뭔가 하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제 소프트 파워. 이걸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소프트 파워가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이제 이 소프트 파워가 다른 말로 하면요.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 이 3대력이다 이 말이죠. 3대력. 제가 지금 소프트 파워 얘기했죠. 소프트 파워, 이 소프트 파워가 말이죠.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이다 이 말이죠. 치사력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수양력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힘이라고 그랬어요? 수양력. 예? 장타님 뭐? 소멸력, 집중력. 아이고 참말로 맨날 얘기해도 소멸력은 뭡니까? 거두들이는 힘이죠. 집중력은 뭡니까? 딱 집중. 그래서 소멸력은 정시수양력이고 집중력은 동시수양력이다. 제가 그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연구력은 뭡니까? 또 이제 추상력, 상상력, 이 두 가지로 제가 얘기했죠. 추상력, 상상력. 자, 그러면 치사력은 뭡니까? 예? 예, 중도력은 이제 동시 치사력이죠. 예? 치사력. 그래. 이게 소프트 파워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소프트 파워다. 이런 말이죠. 소프트 파워를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전망품 이제 이 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소프트 파워를 우리가 이제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갖추어 나가다 보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요. 이제 자, 이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하는데요. 이 지금 금강이라고 그랬죠. 금강. 지금 그 삼대력에 대해서 아직 지금 토가 안 떨어지는가 봐요. 진짜 아까 저 수양력은 소멸력, 집중력 그랬죠. 추상력, 상상력 그랬죠. 치사력은 결단력, 중도력 이렇게 이렇게 돼요. 결단력, 중도 가운데를 취하는 거예요. 치사할 때 아니요. 뭐 작업 치사할 때. 자, 정시 치사력은 결단력이에요. 안 하는 거 딱 끊어버리는 힘. 이거 잘 됩니까? 안 하는 거 딱 끊어버린 거. 우리 남자 선생님 잘 돼요? 안 해야 된다고 하면 딱 끊어지나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죽는다고 그래야 끊어. 죽는다고 하면 끊는구만요. 우리 손 회장은 어쩌? 못 끊어요? 우리 앞으로 끊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연습해야 돼요. 자, 연습합시다. 그 다음에 딱 끊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도력이거든요. 중도력은 뭔가 하면요. 동시 치사력이에요. 동할 때 치사력이거든요. 그 동할 때 치사력은 뭔가 하면 그래서 참 제가 전에 그런 얘기 계속 했습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거든요. 백인도 가도야나 백인 흰 칼날 그걸 또 가히 밟을 수가 있어요. 가도야나 중은 행하기가 어렵다. 이 중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중도를 탁 잡는다는 것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중도가 왜 이제 어려워?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합시다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금강이 나오는데요. 금강. 자, 저 금강 내가 저 금강 써놨죠. 이제 이것이요. 저 금강을 지금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빚어라 그래. 산스크리트어로 빚어라. 금강을요. 빚어라. 빚어라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이것을 빚어라는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거든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벼락이 뭡니까? 천둥번개요.
벼락. 자, 그러면 금강경 그러면은 뭔 경입니까? 아하하, 벼락경 맞아. 자, 벼락경. 어제 우리 혜성님 벼락 치는 거 한 번씩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남자 선생님이 전혀 못 봤구만. 벼락 치는 거 글쎄 뭐. 거기에 번쩍하는 걸 봤어요. 자, 벼락 쳐가지고 그냥 나무가 그냥 확 부서지고. 저는 지금요 매일 108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염주를 제 생질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가지고 108배. 귀한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하나 만들어 줬어요, 지가. 아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고 매일 돌리면서 그걸 갖고 절 한 자리 하면은 한 번 돌리고, 한 개 돌리고, 두 한 자리 하면 두 돌. 이러면은 그거 다 돌리면은 108배 딱 되지요. 세릴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도 매일 108배를 하니까요, 반질해요. 아, 그거 정말로 제가요, 제가 죽고 나면 아주, 이제 보물이에요. 그 벼락이, 벼락. 그러면 금강경, 그럼 빚으라. 그러면 금강경은 뭔 경입니까? 벼락경. 벼락경. 벼락경이 뭡니까? 아, 금강경이 벼락 친다니까. 벼락이 뭐예요? 결단력이에요. 벼락. 금강경에서는 금강경은 벼락경인데 벼락을 다른 사람에게다가 치는 것이 아니에요. 벼락을 어디다 쳐야 됩니까? 아, 나에게 치라 벼락을. 자,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깨부수라 그랬죠. 깨부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디다가 벼락을 쳐야겠습니까? 아다가 여기다가 벼락을 치버리는 거예요. 그게 벼락경이다 이 말이죠. 금강경 좋죠. 그래서 사상을 깨부시는 거요. 그 사상 중에서도요, 절대로요, 인간과 인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다가 벼락을 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에게다가 벼락을 치는 거요. 아이, 이 말 알겠습니까? 자기에다가 벼락 쳐야지요. 다른 사람께 벼락 치면 안 된다니까. 또 어떤 관계에다가 벼락 치지 맙시다. 아이, 우리 남자 선생님 저하고 지금 괜찮게 지내죠? 아, 괜찮게 안 지내요? 잘 지내잖아요. 그건 나한테다 벼락 치면 되겠습니까? 둘이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너 팔만대장경이 읽어봤냐 그랬더니 못 읽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줄여와라 그러니까 금강경으로 줄여오더래요. 왜? 건강경으로? 네, 더 줄여라 그러니까 반야신경으로 줄여오고 야 이놈아 더 줄여라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로 줄이더리야. 그래 더 줄여라 그러니까 마음심자 하나 딱 써서 갖다 줄더리야. 됐다 그러더리야. 아, 그랬구만요. 와, 또 그 사람도 제법 됐네요. 자기 마음이잖아 그게. 그래. 그게요, 이 벼락경이다 이 말이죠. 그게 벼락경 좋죠? 야, 벼락. 그런데 그러면 금강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하하, 이게 벼락산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미 소태단 대중사님께서는 금강이라고 금강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다가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당신 스스로가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개교 기념일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말입니다. 개교 기념일에 하신 본문 말씀 아닙니까? 금강산을 주절해 갖고 법문을 하시거든요. 인게요.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금강경을 보시고 부처님은 성인 중의 성인이다 그러셨죠. 그러시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게 뭔가 하면 금강경 아닙니까? 금강경은 벼락경이라니까요. 벼락경. 그래서 자기에게 벼락치자. 자, 우리요 오늘 말입니다. 여기서요 이 지금 이 대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벼락을 이제 치야 되는데요. 자, 이제 벼락을 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벼락경인데, 이제, 그러게요, 이게 근데, 우리가요, 인간이 살다가 보면요, 참, 이 아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의 이게 아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할 때 아상하고 여기다가 벼락을 치라고 했지만도요. 그렇게 벼락 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요, 아에다가 벼락을 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그건 내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있어. 내가 있으면은요, 내가 이제, 이게 이 과거가 있죠. 이제 과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잊어버리라. 과거는 잊어버리자. 자, 잊어버리기만 하면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었어요, 제가요. 과거는 잊어버리되 거울 삼고. 거울 삼아야 돼요. 또 현재는 최선을 다해. 자, 맞죠? 예, 최선을 다. 자, 미루지 말고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알고 최선을 다해요. 미루지 말고 아니요. 아이, 남자 선생님 안 밀어요? 맞습니다. 안 미루느냐고? 실제로 미루는 일 많아요. 많죠. 맞아.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말입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저도요, 제 방 책상에 말입니다요. 아이고, 참말로 하여간, 그거, 버려야 될 것도 많고 한데, 하여간, 그거 안 되더라니까요. 지금 정말 어려워요, 이게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자기에다가 벼락 치는 것이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는 이러고, 현재는 그고,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미련을 두지 말아야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자, 미래는요. 자, 미래는요. 댕겨오지 말아야 돼요. 댕겨오지 말아야 돼요. 자, 미래는 댕겨오지 말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가지라.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미래는요. 아니요. 우리가요, 살다가 보면은요, 어제 저녁에 저거요, 이제 오늘 새벽에 잠을 자는데, 자다가 이제 잠결에, 참말로 이것이, 내가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잠결에 꿈같이 지금 오는 거예요. 꿈같이 오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소프트 파워, 공공외교,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 한류, 그거 제가 얘기했죠. 그것이요, 탁
떠오르더라니까요. 들어와요. 여기서 이 말을 내가 오늘 강의에서 어떻게 하지? 이야, 꿈속에서 제가 강의 연마한다니까. 아, 제가 이러더라니까요. 예? 상상한 꿈에 나타나요? 아,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꿈속에서 저녁에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내가 일어나니까 4시 한 40분 됐어요. 그게 이제 다시 다 됐잖아요. 아, 그래갖고 제가 이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오늘 강의할 준비를 꿈속에서 했구나. 제가 꿈속에서도 강의 준비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이거 뭐 그렇게 이렇게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미래는요.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참 우리가요. 이 좌절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돼요. 나는 안 돼. 이런 말로 말이죠. 우리가 좌절을 딱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되는.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공부인데 이 벼락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참 우리가요. 이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은요. 자기 스스로에다가요. 벼락을 때려야 돼요. 때려 가지고 말이죠. 자기라고 하는 본래의 상을 그걸 말이죠. 제거했을 때 거기에서 뭔가면요. 본래 자기의 자성자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건강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앞으로 이제 건강을 했는데 이 소태산 대종사님과 건강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대각하신 후에 제일 처음에 창고경전으로 보신 것이 뭔 경입니까? 건강경이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건강. 그러니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 건강이 시작이 돼갖고 이렇게 이제 쭉 당신이 지금까지 지금 이제 그 교단을 펼쳐 오면서 이제 건강을 이제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이제 건강을 우리가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요. 이 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 1등국이 된다 그랬죠? 1등국이 된다. 그랬죠? 1등국이 된다. 자, 세계 1등국이 된다. 자, 1등국이 되면은 그 되는 1등국이 되는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하나가 깔려 있는가 하면은 금강산이 들어있어요. 금강산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금강산이 시작이 말이죠. 1등국이 금강산이 들어있고 이 금강산이 들어가지고 금강산이 세계에 드러난다 그랬죠? 드러날 때 우리 조선이 갱조시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주인, 금강산의 주인, 그 주인은 말이죠. 이게 뭐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보세요. 어떤 지도자 정말로 계속해서
국민이 주인 되는 국가, 국민이 주인 되는 국가. 지금 강조 많이 하죠? 국민이 주인 되는 국가. 자, 그러면은 그런 주인을 찾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셨죠? 이 장에서 안 그랬습니까? 찾을 날이 올 것이다. 찾을 날이 오면은 그 주인을 찾을 때 주인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죠. 그리고 가장 또 더 좁혀서 얘기하면은 뭔가면요, 원불교의 교도들이죠. 원불교의 교도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원불교의 교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마음 공부 잘해가지고 세상의 주인 되라. 그러셨죠? 마음 공부 잘해서 세상의 주인이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자, 우리요 마음 공부 잘해갖고 세상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주인이 되는데 말이죠. 그것은 말이죠. 뭔가면요, 금강산이라고 하는 이 산을 통해 가지고, 이 산을 통해서, 그래서 산은 채가 되고 사람은 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용이 말이죠,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제대로 된 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갖춰야 될 조건이 뭔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를 벼락경을 통해 가지고 벼락을 쳐서 그걸 말이죠, 딱 부셔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요. 그럴 때 소화가 없어지겠죠. 자, 소화가 없어지면, 이게 없어지면 뭐가 나타납니까? 대야가 나타나죠. 예. 대야. 그 대야. 나타난 대야가 바로 이게 뭔가 하면요, 금강산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우리요, 절대로요, 이 금강산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이요, 자기의 소화에 국집되지 말고 그 소화를 깨부수고 대야를 형성할 때,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하신 법문 말씀이십니다. 무와 무부라 그랬죠. 내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님이 없다. 다 하나다. 자, 오늘요 우리 남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은 지금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나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으세요? 그래요? 제가 벼락을 한번 맞아야 되겠습니다. 아하, 벼락을 한번 맞아야 되겠군요. 그래. 내가 오늘 벼락 한번 때릴게요. 벼락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 벼락 맞았습니다. 맞으면은 소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는 태아라다 이 말이죠. 모두가 다 나예요. 모두가 다 나. 우리 손 회장님, 모두가 다 납니다. 로타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다 이 말이죠. 이 나가 될 때 소화로부터 소화에다가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 벼락에서 소화가 깨부서지면은 대야가 나타나고, 그 대야가 말이죠, 로타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하면 나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공부를 우리가 말이죠, 이 장을 통해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요, 참 금강산 좋죠. 자, 금강산이 좋고 또 금강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도 좋습니다. 벼락경이에요. 그래서요, 금강산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 벼락을 때리고 있습니다. 금강산이 벼락 때린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 그 벼락을 맞고 있어요. 그렇게 벼락을 맞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깨부시고 금강산이라고 하는, 금강이라고 하는 벼락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깨버리고, 그 깨버린 자기 스스로를 다시 드러낼 때 금강산의 주인이
제대로 되는 건강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채가 되고 사람은 용이 되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요. 네, 이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